오늘은 이제 이번에도 온라인으로 여러분하고 이제 만나 뵙는데요. 이번에는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안내해 드린 대로 우리 부기제 문제들을 좀 풀이해 보겠습니다. 부기제 문제가 수가 이제 상당한데 그중에서 교과서에서 좀 다루지 않았던 유형 문제들을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먼저 우리 교과서 교교재 9페이지에 있는 유제 6번 문제부터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옆면이 모두 합동인 사각뿔대의 각 면을 서로 다른 6가지 색을 사용하여 모두 사용하여 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자, 한 면에는 한 가지 색만 칠하고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 하고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6가지 색 중에서 되게 이제 이런 형태 문제는 밑면 있죠? 밑면에 이제 색을 칠하는 방법. 몇 가지입니까? 색 6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골라서 칠하니까 여기 6가지. 자, 그리고 이제 위에 이제 면이 좀 좁은 데 있죠? 위에 평평한 면 여기다 칠하는 방법도 몇 가지가 되나요? 여기는 5가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6 곱하기 5 이렇게 계산하고 이제 4가지 색이 남는데 이건 어떻게 배열하면 됩니까? 옆면에 원순열로 배열하면 되죠. 그래서 3 팩토리얼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180까지 얻어지는데 이게 되게 이제 교과서적인 방법인데요. 정말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그냥 배열하고 중복되는 만큼 나눠보아라 하는 방법이 있죠. 이걸 이용해 본다면 어떻게 되나요? 먼저 6 팩토리얼 이렇게 배열하고 몇 번이 겹칩니까? 예, 4번 겹치죠. 6 팩토리얼을 바로 4로 나눠서 720 나누기 4 해도 똑같이 180 얻어집니다. 방법이 어떤 것이 나은가는 여러분 이제 편한 대로 취해 주시고 또 원순위 문제 기본적인 건 항상 중복되는 만큼 잘 나누는 것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있는 유제 9번 한번 볼게요. 여기도 오른쪽 그림과 같은 초오각형 모양의 탁자에 10명이 둘러앉는 경우의 수인데요. 그 경우의 수를 계산한 다음에 9 팩토리얼로 나누라고 되어 있네요. 자, 어떻게 할까요? 방법으로 본다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10명을 그냥 배열하죠. n을 계산하면 10 팩토리얼 한 다음에 몇 가지가 정복됩니까? 예, 오각형 모양이기 때문에 5가지가 이제 정복이 될 거예요. 이 계산은 이제 어떻게 판단해도 되냐면 10명 중에 특정한 한 명을 먼저 앉힐 때 10개의 자리에서 서로 중복이 되는 자리 보시면 지금 체크된 부분하고 똑같은 자리는 이렇게 5개의 자리가 서로 같은 자리죠. 그래서 처음에 아무것도 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한 한 명이 앉는 방법 수는 2가지가 됩니다. 그렇죠? 2가지가 되고 그리고 나머지가 앉으면 고팩토리얼 이렇게 이제 계산될 수 있는 거죠. 예. 자, 이게 이제 경우의 수인데 이게 너무 크니까 질문에서는 이걸 고팩토리얼로 나눠봐라 하고 질문이 주어졌네요. 자, 팩토리얼을 나눠봐. 이거를 나눠보면 어떻게 되나요? 예, 고팩토리얼을 나누면 우리가 찾는 답은 2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자,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죠. 자, 다음번에는 우리 12페이지에 있는 유제 1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좀 살펴볼 내용들이 있는데요. 자, 3명의 후보가 출마한 선거에서 5명의 유권자가 투표를 합니다. 자, 기명으로 투표한다고 되어 있죠. 기명 투표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단 기권이나 무효표는 없는 것으로 한다. 무조건 적어도 한 사람에게 투표를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유권자를 편의상 A, B, C, D 이렇게 나타내고 후보를 제가 X, Y, Z 이렇게 나타내 볼게요. 자, A, B, C, D 이 5명의 유권자가 이제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기명 투표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X 후보자가 한 표를 받았을 때 A에게 한 표를 받은 것과 B에게 한 표 받은 이런 상황을 다르게 보는 겁니다.
기명투표, 말 그대로 어떤 유권자가 어떤 후보자의 투표를 했는가를 각각 다 구분하는 투표를 우리가 기명투표라고 하죠. 실생활에서는 거의 쓸 일이 없는 투표입니다. 문제 상황에서만 이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기명투표의 의미를 좀 이해를 하고 문제를 풀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종북선열로 풀이하는 문제입니다만은 저 같은 경우는 고배 법칙으로 많이 계산하죠. 자, A 유권자가 투표를 던지는 방법은 X, Y 3명에서 한 명에게 표를 주면 되기 때문에 세 가지, B도 세 가지, 세 가지 이렇게 곱하는 방법을 쓸 수 있겠습니다. 3의 5제곱까지죠. 243가지가 답이네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도 됩니까? 3명 중에서 5명. 자, 한 명도 표를 못 받는 그런 불쌍한 후보가 있을 수도 있죠. 우리 후보자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해놓고 우리 유권자들은 표를 다 던져야 됩니다. 그래서 남아서는 안 되는 숫자가 뒤쪽에 5개입니다. 그러니까 243 이렇게 가게 된다고 보시면 되죠. 참고로 이제 무기명 투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무기명 투표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름을 쓰지 않으니까 X, Y, Z 각각 몇 표씩 받았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권자가 5명이기 때문에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5가 되도록 하는 음한인 정수회의 개수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종복조합 예술을 이용해서 3H5 이렇게 계산이 되죠. 7C2가 돼서 21가지 이렇게 됩니다. 기명투표와 무기명투표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살짝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에 살펴볼 문제는요. 14페이지 유제 8번 보도록 할게요. 자, X집합은 원소가 1, 2, 3, 3개입니다. 그리고 Y집합은 P, Q, R, S로 주어져 있을 때 X에서 Y로의 함수 중에서 2에서의 함수값이 S가 되도록 하는 그런 함수의 개수를 구하세요 하는 얘기죠. F2가 먼저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F2는 S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함수값을 정해야 되는 원소들은 1, 3, 2개의 원소만 함수값을 정해주면 되고, F2가 S의 값을 이렇게 함수값이 되어 있다고 해서 1, 3 각각의 원소에 대해서 함수값 S가 되어져 말하는 그런 조건 없죠. 무조건 함수만 만들어지면 됩니다. 2라고 3이 돼서 이 P, Q, R, S 4개의 원소 중에 하나씩만 함수값으로 정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따라서 4가지 곱해서 바로 16가지의 함수가 존재합니다. 함수의 개수만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1대1 이런 조건이 걸려 있지 않으면 이렇게 답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렵지 않죠? 이런 거 좀 기초적인 문제들이죠. 자, 17페이지 유제 5번입니다. 이제 길찾기 문제가 되는데 교과서에 있는 문제하고 조금 패턴이 달라 보입니다. 자, A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쭉 올라가서 최단 거리로 가는 게 아니라 호수를 돌아서 B까지 가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최단거리로 가야 되니까 호수를 돌아가면서 움직이는 방향이 또 바뀌어지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자, 가장 이제 모범 답안으로 제시되는 방법은 여기서 반드시 지나야 되는 점, 호수 옆쪽에 지금 제가 C라고 표시한 점 있죠? 여기 반드시 지나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호수를 지나서 D라고 표시한 점, 여기를 반드시 지나야 됩니다. 경로를 여러분이 한번 만들어 보시면 A에서 C, C에서 D, D에서 B 이렇게 움직여져야 되는 걸 보일 거예요. 자, A에서 C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편의상 가로 방향 A라고 주고 위로 올라가는 방향 B라고 준다면 이렇게 A 하나, B 세 개가 있는 그 순열의 개수로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죠. 자, A에서 C로 가는 방법 몇 가지 얻어집니까? 4 팩토리얼을 3 팩토리얼, 1 팩토리얼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요. C에서 D로 갈 때는 경우가 하나죠. 다이렉트하게 바로 뻗어나가니까 이거 한 가지. 자, D에서 B로 갈 때 보면은 이제
오른쪽으로 두 번, 그리고 아래로 뭐 구분하지 뭐 BC 꼭 다르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아래로 내려가는 게 이제 또 세 가지 나오네요. 그래서 5 팩토리얼, 2 팩토리얼, 3 팩토리얼 이렇게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각 4 곱하기 1 곱하기 얼마 나오나요? 10 나오나요? 40 이렇게 답을 써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풀이고, 이제 합의 법칙을 이용해서 살펴보는 것도 보겠습니다. 다음에 1, 1, 1, 1, 1 시작하는데 운동 방향이 좀 바뀌는 것만 신중하게 보세요. 그 다음에 2, 여기가 3, 4. 자, 호수 지나갈 때는 그냥 4, 4 가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D에서 B까지로 내려가는 거를 계산해야 되니까 4, 4, 4. 여기서 숫자 쭉 쓰시고요. 잘 더해야 됩니다. 8, 12, 12, 16, 24 해주면은 40 이렇게 얻어지는 거 보이죠? 어떤 방법이 더 편한가는 여러분 개별 취향에 따라서 또 여러분이 더 익숙한 풀이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단원 연습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 이제 실전 문제와 비슷한 문제들이 많은데요. 첫 번째 2번부터 보겠습니다. 18페이지에 있는 중단원 연습 문제 2번입니다. 1부터 8까지 8개의 자연수를 원형으로 배열할 때 이후단 두 수의 곱이 항상 짝수가 되는 경우의 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두 수의 곱이 항상 짝수가 되는 경우라면 두 수 중에 하나는 적어도 짝수여야 한다는 얘기죠. 홀수끼리 곱할 때만 홀수가 만들어지니까요. 그래서 모두 짝수가 되려면은 홀수가 연속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주어진 숫자 중에서 보시면 이제 홀수는 1, 3, 5, 7 이렇게 있고요. 짝수는 이제 2, 4, 6, 8 이렇게 4개씩 있네요. 수가 이제 똑같기 때문에 홀수를 서로 이웃하지 않게 배열하려면 원형으로 어떻게 배열해 주시면 됩니까? 짝수들을 먼저 4개 배열을 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짝수들을 4개 먼저 배열하는 방법 어떻게 됩니까? 원형 배열이니까 3 팩토리얼 이렇게 될 것 같죠? 그리고 이제 짝수들 사이에 홀수를 하나씩 배치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이거는 4 팩토리얼로 그냥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 답 어떻게 됩니까? 따라서 6 곱하기 24 해서 144까지 얻어질 것 같죠? 이 문제는 이제 홀수 개수와 짝수 개수가 서로 같기 때문에 좀 보기가 좋게 벌어지는데요. 문제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 다를 수 있죠. 일단 이 문제는 짝수의 개수가 홀수의 개수보다는 더 많거나 같아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06번 한번 봐볼게요. 18페이지 같은 페이지에는 06번입니다. 주어진 이 탁자들의 8명을 배치하는 방법수인데요. 그 각각 경우의 수를 구해서 A분의 B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반원 모양의 탁자에 배치하는 방법수를 A라고 했는데요. 자, 이 경우 배치해 보시면 이거 뭐 어떻게 보면 원순열 아니죠? 이거 뭐 회전에서 겹치는 상황이 360도 한 바퀴 회전하기 전까지 한 번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A는 그냥 어떻게 계산하시면 됩니까? 8 팩토리얼 그냥 계산하시면 돼요. 자, B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B는 자, 그냥 배열한다면 8 팩토리얼이고 그 중에서 겹치는 거 180도씩 두 번 나타납니다. 그래서 2로만 나눠주면 되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요구하는 거 B를 A로 나누라고 그랬죠. 8팩토리얼 나누기 2를 8팩토리얼로 나눠버리니까 답 얼마가 됩니까? 2분의 1. 구체적으로 계산하지 않게 문제가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19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9페이지로 넘어가서 중단원 연습 문제 8번입니다. 우리 교과서에 있는 문제랑 약간 패턴이 비슷한데요. 자, 호텔 이용 고객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를 하는데 4개의 질문이 있습니다. 4개의 질문이 있고 각 질문에 답이 만족이면 동그라미, 보통이면 세모, 불만족이면 X로 표시하네요. 자, 이때 설문지에 표시한 세모,
세모가 1개 이상입니다. 질문에 답을 하지 않는 경우는 없다고 되어 있네요. 설문이 4개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보통 적어도 한 번 이상 나와야 한다, 그런 표시가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적어도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되게 6건 생각해서 풀게 되죠. 각각의 설문에 답할 수 있는 그런 답들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동그라미, 세모, X입니다. 세 가지씩입니다. 따라서 1번에 답을 하는 방법 몇 가지가 됩니까?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각각 세 가지씩이죠. 3의 4제곱까지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81까지 나오네요. 자, 거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세모, 보통이 1개 이상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 세모의 개수에 따라 문제를 만들어도 좋지만 원하는 방법은 저 설문 실제 결과에서 세모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은 방법수를 계산해서 전체 경우에서 빼는 것이 더 현명하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각 설문에 답을 할 수 있는 경우가 2가지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1번 답에 2가지, 2번 답에 2가지, 모두 문제 2가지, O 또는 X로만 답을 하는 방법의 수를 계산해 주면 이게 2의 4제곱이죠. 16 얻어지겠습니다. 자, 마무리 답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전체 경우에서 해당하는 경우수를 빼주면 되죠. 81-16 답은 65. 3번이 답이 될 것 같네요. 자, 다음 문제는 19페이지에는 중단은 연습 문제 9번입니다.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전체 집합의 원소 개수가 6개인데요. 부분 집합 A, B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조건 A하고 공통 집합 B의 여집합의 원소가 무조건 B가 되어야 하고요. 나아반 조건은 이제 B는 A에 포함되지 않아야 하는 조건입니다. 1학년 때 배웠던 여러분 집합에 대한 이론이 좀 표시되어 있어서 당황할 수도 있겠는데요. 차분히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가에 주어진 집합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도 표시하죠. A차 집합 B 이렇게 많이 표시합니다. 자, 그래서 A에는 들어있고 B에는 들어있지 않은 원소가 무조건 B만 나타나야 한다는 조건이고요. B가 A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지금 나에 또 보입니다. 자,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 문제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상황을 잘 묘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A와 B 집합이 이렇게 주어질 때, 자, A가 B가 이제 둘 다 U의 부분 집합이어야 되는 거죠. 강제적으로 B 원소는 여기서 어디에 배치가 되어야 합니까? 예, A 차집합 B 이쪽에 해당하죠. 여기에 무조건 배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A 차집합 B 부분에는 다른 원소들이 이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일단 B는 강제 배정이 된 상태고요. A, C, D, E, F 나머지 5개의 원소가 여기 배치되어야 되는데 지금 B가 A에 포함되어야지 않아야 한다는 얘기는 보십시오. 지금 제가 이제 빗금친 부분이죠. 이 부분이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B 차집합 A죠. 이 부분이 비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저기가 비어 있어 버리면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죠. B가 A에 포함돼 버린다 그 얘기죠. 예. 그래서 우리 관심사는 지금 저기 부분에 반드시 원소가 배치되도록 해야 된다는다. 이게 이제 관점입니다. 자, B는 먼저 배치됐고 이제 그러면은 이제 어떤 경우로 계산할 거냐면 나머지 원소들을 배열한 방법 경우 중에서 이렇게 B 차집합 A가 비어 있게 되는 경우, 이 경우가 바로 이제 B가 A에 포함되어 버리는 경우죠. 이 경우를 제외하는 방법을 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원소 5개를 각각 배치하게 되면 A 원소가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몇 가지인가요? 여기서 보시면은 그렇죠, 3가지죠. 여기 이렇게 3가지입니다. 그래서 3의 5제곱 A, C, D, E, F를 각각 배열하는 방법의 수는 3의 5제곱이 될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B 차집합 A 이 부분에 원소를 배치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이제 몇 가지가 됩니까? 각각 2가지 영역밖에 없죠. 2의 5제곱에서 서로 차를 계산해 주면은
답이 될 것 같네요. 자, 답은 243 마이너스 32 해서 얼마가 됩니까? 211 이렇게 계산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의 상황하고 좀 비슷한 문제인데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여러분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자, 19페이지 11번 교과서 문제랑 좀 비슷한데요.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4개의 숫자 0, 1, 2, 3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4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3100보다 작은 자연수의 개수입니다. 교과서에 있던 문제가 비슷한데요. 교과서 문제는 4자리 자연수란 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자연수도 다 개수를 세워야 되는데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4자리 자연수라고 조건이 처음에 주어져 있습니다. 4자리 자연수라고 주어져 있죠. 이걸 고려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3100보다 작은 것 중에서 첫 번째 자리에 1 또는 2가 오는 그러니까 1000, 2000 이런 형태로 표현되는 숫자들을 먼저 계속 세볼게요. 먼저 이렇게 되면은 0, 1, 2, 3 4개의 숫자 중에서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가 1 또는 2가 오는 경우면 확실히 3100보다는 작죠. 이런 경우는 이제 몇 가지 나타나겠습니까? 두 가지. 자, 그리고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는 그냥 네 가지 숫자 다 사용해서 숫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고배법칙으로 이렇게 쭉 계산해 주시면은 128까지 얻어지죠. 자,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 살펴봐야 될 게 이제 천의 자리 숫자에 3이 오는 경우입니다. 여기 3이 왔어요. 이제 3이 이렇게 오게 되면 그 다음에는 3100보다 적은 숫자니까 이제 100의 자리에 0 강제적으로 와야 되겠네요. 그리고 나머지 10의 자리, 1의 자리 숫자는 4가지, 4가지 이렇게 숫자 들어올 수 있겠습니다. 16가지가 존재하는군요. 자, 이 두 경우가 이제 더해주면 답일 것 같아요. 144가지 이렇게 얻어지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문제만 잘 해석하면 되는 문제죠. 우리 이제 순열조합 쪽 확률도 그렇습니다만은 풀이 방법만 눈에 보이면 그렇게 풀이가 길지 않게 나올 거라고 보입니다. 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문제들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자, 20페이지로 가서 14번 문제 볼게요. x 원소가 1, 2, 3 3개입니다. 자, x에서 x로의 함수 중에서 조건이 좀 특이합니다. 함수 값들을 모두 더했을 때 얼마가 나옵니까? 5가 나오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렇게 되어 있네요. 다른 조건도 아니고 이렇게 함수 값을 모두 더해서 5다 하는 얘기는 1, 2, 3 이 세 종류의 숫자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써서 합에서 5를 만들 수 있는 게 도대체 몇 가지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 어떻게 해석하는 게 가능할까요? 1, 2, 3이니까요. 일단 이거 가능하네요. 일단 순서는 생각하지 말고 1, 2, 3을 써서 5를 만들 수 있는 합의 경우를 볼게요. 1, 1, 3 이렇게 더해서 5 만드는 거 가능하죠. 또 어떤 경우도 가능합니다. 1, 2, 2 이제 치역으로서 원소들을 이렇게 고르는 거죠. 중복을 허락해서요. 1, 2, 2 함수값이 주어지면 더해서 5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걸 F1, F2, F3 앞에 이제 흐트러뜨려서 배열하는 방법수 보시면 되죠. 3팩토리얼을 2팩토리얼로 나누니까 답은 여기 세 가지 나올 거고요. 아래의 경우에도 3팩토리얼, 2팩토리얼 나누면 세 가지 얻어집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더한 것이 바로 우리 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 6개의 함수가 존재하네요. 자, 또 이제 20페이지에 있는 16번 보도록 합니다. 평가원 기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풀만한 문제입니다. 자, 1부터 6까지의 숫자가 주어져 있어요. 자, 이것들을 배열하려고 하는데 옵션이 걸려 있습니다. 2가 적혀져 있는 카드는 4가 적혀져 있는 카드보다 항상 왼쪽에 나열됩니다. 2는 항상 왼쪽에 좀 써줘야 되는군요. 그리고 홀수가 적혀져 있는 카드는 작은 수부터 크기 순으로 왼쪽으로부터 나열한다. 1, 4, 5의 경우에는 반드시
저 만들어진 순위에서 홀수들의 순서가 반드시 1, 3, 5로 나타나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하는 문제인데요.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순서가 일정한 그런 문자들이 주어지면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습니까? 예, 같은 것이 있는 순서로 해결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우리가 첫 번째 경우에는 뭐 A 두 개 있는 걸로 보시고 두 번째 B 그리고 나머지 해당 조건 없는 6 이렇게 6개의 문자를 배열하는 방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따라서 6팩토리얼을 3팩토리얼, 2팩토리얼로 나눠서 계산하면 답은 60까지. 자, 해석만 잘하면 되는 문제죠.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심상치 않은 문제입니다. 고전 문제 중에서 유명한 문제인데요. 정사면체와 정육면체의 색깔을 칠해서 이제 구분하는 방법의 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되게 정육면체의 경우에는 색깔로 주어지기보다는 1부터 6까지 숫자를 여기다 써서 주사위를 만드는 개수가 몇 개냐 하는 문제가 우리 고전적으로 잘 나오던 문제입니다. 자, 어쨌든 이제 보면 정사면체 주사위, 정육면체 주사위를 만드는 방법의 수를 물어보는 거죠. 자, 색깔보다는 숫자로 이해를 하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아서 먼저 정사면체부터 숫자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정사면체 주사위를 만든 다음에 이제 색 네 가지 대신에 숫자 1, 2, 3, 4를 써서 구분하는 방법수입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가 나올 건가요? 일단 숫자 2를 쓰는 방법이 몇 가지가 되겠습니까? 정사면체 주사위의 경우 지금 회전에서 다 겹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무 면에다 2를 먼저 쓰고 계산하기 좋게 그 면을 제일 밑면으로 오도록 배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1 숫자를 쓰는 방법은 실제로는 한 가지가 되는 거죠. 한 가지입니다. 4개의 면에 어떤 면에 쓰더라도 제일 밑에 있는 면으로 다시 뒤집어서 배치하면 되기 때문에 한 가지로 우리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뒤에 남은 숫자들은 이제 2, 3, 4 3개의 숫자가 남죠. 이것들을 이제 원순절로 배치를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3팩토리얼 나누기 3 하니까 답은 어떻게 됩니까? 두 가지입니다. 정사면체 주사위의 경우에는 의외로 구분되는 게 두 가지밖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자, 이제 정육면체의 경우에는 1, 2, 3, 4, 5, 6 다섯 개의 숫자를 써서 이제 구분하는 방법수를 계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경우에는 먼저 1 숫자를 쓰는 방법이 몇 가지입니까? 정사면체와 마찬가지로 1을 아무 면에다 먼저 쓰고 그를 제일 밑면으로 보내주시면 되죠. 그러니까 한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가지인가요? 이제 1 숫자 써진 마주 보는 면에 쓸 수 있는 숫자는 지금 일단 1을 이미 사용했죠. 나머지 5개의 숫자 중에 한 숫자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여기 5개 이렇게 배치하시고요. 그래서 5개 배치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4개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뭐5 정도 왔다고 그럴까요? 4개의 숫자가 남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어떻게 배치하시면 됩니까? 예, 원순율로 배치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되겠죠. 5 곱하기 3 팩토리얼 해보시면 얼마가 됩니까? 답은 30 이렇게 얻어집니다. 네. 이게 이제 고전적인 방법인데요. 전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원순열 문제는 중복되는 만큼 나누는 것만 잘 해도 상당히 쉽게 계산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A 계산하는 거 한번 볼게요. 다시. 자, 4개의 색을 그냥 저 3인치 그냥 배치합니다. 그럼 이제 4 팩토리얼 이렇게 얻어지는데요. 이제 입체도형이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 주의하셔야 되는데 정다면체죠. 모든 면이 다 겹쳐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중에서 중복되는 경우 수가 먼저 4가지가 나올 거예요. 4로 나눠주면은 이제 어떤 효과가 되냐면은 한 면을 고정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중복되는 것 중에서요. 4가지를 지금 구분을 했죠. 그렇게 하고 나면 또 원순열로 겹치는 거 3가지를 또 나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2 얻어질 거고요. 자, B 경우에 계산할 때도 먼저 6팩토리얼로 그냥 계산해요.
먼저 6으로 나누면 이렇게 한 면을 고정하는 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아래 면을 중심으로 회전해서 겹치는 것만 남아있죠. 네 가지를 나눠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30까지 이렇게 얻어지는 걸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방법은 더 복잡한 구조의 정다면체, 뭐 정팔면체나 뭐 정12면체 이런 경우에도 여러분이 계산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 문제는 여러분한테 한번 맡기겠습니다. 자, 21페이지 23번 문제입니다. 평가원 기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 개의 번사와 5개의 지사로 이루어진 어느 회사의 번사로부터 각 지사까지 거리표가 그렇게 주어져 있네요. 가와 나가 이제 거리가 똑같고 나머지는 다 이제 거리가 다른데요. A, B, C, D, 이 지사정을 배치를 할 때 A가 보다 B가 번사로부터 거리가 먼 지사의 지사정이 되도록 B가 찍힌 모양이죠. B가 더 멀리 이제 쫓겨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발표명을 발령내는 방법 수가 이제 몇 개냐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꼭 이제 뭐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이제 하라고 한 것 같은데 그냥 일반적인 경우의 수 문제로 해결하셔도 됩니다. B가 관건이에요. B, A, 나머지 C, D, E. B와 A 사이의 문제입니다. 나머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B에다가 가장 멀리 마에 그냥 200짜리 회사를 배정하면은 그 뒤로는 나머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죠? 이때는 나머지는 그냥 4팩토리얼 계산하면 돼요. 자, B에다도 어떻게 처음에 150짜리 라로 그냥 발령 낼게 하면 그때 이제 A에다가 줄 수 있는 거는 자, 가 나 보세요. 각각 거리는 50이지만 서로 다른 회사입니다. 거리만 같이 실제로는 다른 회사입니다. 그래서 A에다가 줄 방법수는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회사를 CD에다 배치하면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18개 얻어질 것 같네요. 자, A에다가 100짜리 다에 B에다가 배정하게 되면은 이제 A는 가 나중에 한 곳에 배정되어야 됩니다. 두 가지 곱하기 2 팩토리얼 해주면은 12가지 이렇게 얻어지는 거죠. 자, 이 경우 수들을 모두 합해주면은 될 것 같네요. 자, 합해주면은 54가지 이렇게 얻어지죠. 예. 다른 방법도 많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더 이해하기 쉬운 풀이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빨리 볼게요. 21페이지. 예. 그냥 A에서 B로 가면 좋은데 느닷없이 공원이 들어섰습니다. 굉장히 불편하게 하네요. 그럴 때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거리의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A에서 B로 가다 보면 지나야 되는 점들을 먼저 찍어냅니다. 이게 쉽진 않아요.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C, D, E. 이 중에 하나를 반드시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는 A에서 C로 가거나 A에서 D로 가거나 또는 A에서 E로 가거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각각의 경우에서 볼게요. A에서 C로 간다면은 오른쪽으로 한 번, 위로 4번이죠. 그래서 5 팩토리얼 나누기 4 팩토리얼 이렇게 가고 C에서 B로 갈 때는 한 가지밖에 없네요. 5가지. 자, A에서 D로 간다면은 오른쪽으로 3번, 위쪽으로 한 번입니다. 4 팩토리얼 나누기 3 팩토리얼. 다음에 D에서 B로 갈 때도 반대로 이제 오른쪽으로 한 번, 위로 3번이죠. 4 팩토리얼, 3 팩토리얼 나눈 숫자입니다. 16가지고요. A에서 E에서 B로 갈 때는 다 한 가지, 한 가지 이렇게 돼서 곱하니까 1 나왔습니다. 자, 모두 더해주면 22가지 얻어집니다. 자, 합의 법칙으로 계산하는 것도 볼게요. 자, 보시면 1 다 써주고 나면요. 공원 때문에 잘 피해가야 됩니다. 3, 4, 5 이쪽으로 3, 4, 5 이렇게 간 다음에 4에서 위로 올라갈 때 더 추가되는 게 없죠. 여기까지 그대로 4, 4 올라가면 됩니다. 여기 9, 여기 13. 그 다음에 여기도 5에서 4를 더해주면 9 이렇게 나타나죠. 둘 더하면 22개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좀 빠른 시간 안에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봤습니다. 중복되지 않는 유형들 문제를 좀 구성을 해 봤거든요. 여러분의 공부에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합과 이항정리 관련 문제들을 풀이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